기후 펀드 사업 구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박영욱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입니다. 네, 저게 환경국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지금은 기후 펀드 또 기후 연금이라고 불리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업의 목적이 이 공공의 주도로 해서 도민들한테 이익을 더 많이 갈 수 있는 이익 공유제에 대한 시범 사업을 만들어 보겠다. 주민의 소용성을 높이겠다. 그리고 이 경기 알리백을 이걸 통해 가지고 실현하겠다라는 이 정책적 목표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차츰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업 구조에서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발굴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논의를 하면서 항상 전제로 깔고 있는 민간 금융 PF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민간 금융 PF는 사실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또는 그 건축 도시 개발 사업의 그 리스크만큼의 이자율이 높은 굉장히 리스크 대비 이자율이 높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추진한 이익 공유제 사업은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토지는 시군이 가지고 있는 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미활용 공유지이고 두 번째로 인허가는 경기도의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시공에 있어서도 이게 대규모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시설물에 가까운 태양광 시설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이 시설이 완료됐을 때 운영, 분양의 리스크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한전에서 모두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추진함에 있어서 왜 경기도는 전체 사업비의 85% 그리고 금리에 있어서도 일반 시장 금리보다 높은 이 PF를 선택하고 추진했는지, 이를 통해서 도민이 가져가야 될 이익은 더 줄어드는 이 상황을 왜 경기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 구조를 전제로 진행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김태희 의원님 질문에도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의 핵심을 저희는 그 PF에 두고 있었고, 그거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10메가와트 정도 규모면 일반적인 에너지 협동조합이나 공공의 사업으로, 공공의 예산으로, 재정으로, 아니면 또 뭐 어느 정도 크라우드 펀딩이나 뭐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자금을 조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진짜로 그 당시에 제가 추구했던 거는 기가와트급의 수천억이 넘어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런 사업에 경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PF를 중심으로 해서 모델을 짰던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핵심이 그 금융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에 있었고, 그 과정에 에너지 협동조합이나 뭐 기후 연금, 기후 배당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약간 옵션처럼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금융이 문제다, 이것이 핵심이다 했으면은 공공에서 기금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투자형 기금을 통해 가지고 금융의 역할을 더 확장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이를 민간 금융으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전제로 만들면서 인해서 지금과 같은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로 PF가 들어오기 위해서 사업을 대규모화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각지에 있는 부지들을 하나로 통합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하나의 부지는 어쩌면 그 지역, 그 부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더 많은 이익이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로 단일화 사업으로 만들면서 그 이익에도 더 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가 기금이나 이런 재정으로 그 정도의 자금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프로젝트가 있을 때 공공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규모 사업은 민간이 PF를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고, 소규모 사업은 공공이나 에너지 협동조합 같은 이제 단위에서 이게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에너지 시장이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공이 PF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대규모 사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PF라는 것의 특성상 이제
지금 저희 시범 사업에도 이걸 하려다 보니까 이걸 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은 제가 기획을 할 때 미처 다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민간 금융 PF를 대체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그 투자형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질의 때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본질은 도민의 참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도민 참여에 있어서 에너지 협동조합은 굉장히 중요한 그 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경기도에서 에너지 협동조합은 다른 광역에 비해서 우수한 성과가 난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조직해서 이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참여한 굉장히 그 긍정적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본 사업에서 이 초기에는 에너지 협동조합에 대한 사업 참여자로서 논의가 진행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배제된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사실은 뭐 이제 기왕경 에너지국을 떠난 지가 한 1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정확한 현재 상황은 저도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하고 대강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협동조합이 지분 참여를 같이 했을 때 이제 경기도도 그렇고 경기도 주식회사도 그렇고 뭐 에너지협동조합도 그렇고 후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PF를 일으키고 거기서 펀드에 투자한 일반 도민들의 채권을 우선 변제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견이 있었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이익 공유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에너지 협동조합을 그냥 단순하게 민간의 이익 단체로 보는 것 그건 좀 잘못됐다고 보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연결이 되지만 경기도와 공공에서 이 금융, 이 기금을 더 중심에 두고 사업의 주체로서는 오히려 그 에너지 협동조합을 더 우선했으면 도민들의 참여와 주민들의 수용성을 더 높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주체로서의 경기도 주식회사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마도 이 경기도 주식회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공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도민한테 돌아갈 그 이익이 감소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도 주식회사가 이 사업의 가장 적절한 사업 주체라고 생각하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위탁한 그 자금을 출자한 기관에서 또 다시 출자를 해서 SPC를 설립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SPC를 설립할 수 있는 도내 기관은 총 5개입니다. 그 지방 공기업과 이제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상법상 회사거나 아니면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이거나 이렇게 그런 기관들만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만 또 뭐 관광공사나 이런 데는 아예 사업의 성격, 조직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던 거는 GH랑 경기도 주식회사를 놓고 제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GH도 만나봤고 경기도 주식회사도 만나봤는데 사실은 GH는 그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입장에서는 경기도 주식회사랑 사업을 해서 이 경기도 주식회사가 SPC를 설립하고 거기에 많은 지분 참여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는 구조를 하려다 보니까 경기도 주식회사를 선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제가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도 엄청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랑 사업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좀 선택을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도 주식회사를 저희가 같이 사업을 이끌면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들 우려하신 대로 이제 사업이 진행돼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실수를 했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리해 보면은 경기도 환경부에서 추진한 그 주민 참여형, 주민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익 공유제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상임위도 동의를 할 것입니다. 많은 도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기대도 했을 텐데요. 저는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 금융이란 부분을 풀지 못하니까 SPC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 주식회사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스스로가 너무 많은 전제를 기반으로 한 사업의 확장을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고 좀 유감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환경국에서 더 나은 사업 구조 또 그리고 도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기환경 에너지국을 떠났기 때문에 답변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적절한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내혁 국장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모델이었습니다. 주민 참여를 위한 조합형 모델하고 이익공유제를 위한 그 펀드, 대규모 사업을 위한 펀드 모델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조합형 모델은 계속 가고 있고 펀드를 하는 건 대규모 사업에 공공이 손 놓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익을 공유하자는 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펀드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 서혁진 경영본부장님은 발언드리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후펀드를 초기에 이제 구상할 때 아마 경기도 주식회사와 이 사업을 같이 공유하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초기에 그러한 고민을 서혁진 본부장님과 함께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환경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왜 경기도 주식회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셨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금융을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금융 구도로 진행했을 때 가장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주식회사 경영본부장 서혁진입니다. 이 기후펀드 설계할 때, 기후펀드 설계할 때 제가 이제 박내혁 국장님하고 같이 소통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당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사업, 재생에너지 사업은 적어도 15메가 이상, 그러니까 사업비가 한 200억 이상 그 정도를 할 거를 가정하고 당초 그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는 1급 유권의 PF라든가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모펀드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구조를 짰던 겁니다. 맨 처음에. 그럼 몇 년간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네. 얼마 전에는 그 금융사에 대한 공모, 네. 그 사업자에 대한 그 공모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 사업 구조하에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으로서 저희가 시중은행 4군데, 그 다음에 지방은행 1군데, 그 다음에 신협, 그 다음에 뭐 커뮤니티 펀드 이렇게 접촉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시중은행 4군데는 저희 도금고은행을 포함해서 최소한 300억 이상이 돼야지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 정도 이하 규모 갖고 이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20년 동안 관리하는데 전혀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됐고요. 두 번째, 그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는 안 하고 대출이 있는데 거기는 담보 제공을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는 부지는 대부분이 공유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고요. 근데 우선 네. 사업 규모에 있어서 네. 초기에 협의할 때의 면적은 어느 정도 확정돼 있었을 텐데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이 방식은 PF 방식은 불가능했던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좀 설명드리다 다 못 끝냈는데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운용사는 블라인드 펀드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저희하고 도청이 만나본 그 블라인드 펀드 자산운용사 중에는 규모가 작아서 안 하겠다 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모의 문제에서 이게 좀 비롯되긴 했지만 아예 현 시점에서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전 질의에서 제안드렸던 것처럼 예. 도민들 또 알리백을 원하는 기업들 예. 또 발전사 예. 그러한 여러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투자형 기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뭐 저는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기금을 조성을 한다라면 미리 조성을 할 거고 그 기금 운영에 대한 어떤 그런 기관이라든가 운영 노하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기금을 조성해서 만약에 이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안 되면 그 기금 운용에 대한 수익률은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뭐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밖에 운용이 안 될 건데 그게 운용이 될까 하는 그런. 근데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ROI가 네. ROE가 7% 나오거든요. 7%. 네, 7%.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예, 아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자본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하면은 많게는 8, 9%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예. 굉장히 기금으로 운영하기에 안정적인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기금을 먼저 조성을 하고 이 사업은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게 순서는 아니라 그렇겠죠. 1년이나 아니면 1년 반 정도 이렇게 로스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그 기금 운용을 해서 그냥 정기예금 수준에서 보수 빼고 주는 게 한다고 했을 때 뭐 잘 운용한다 하더라도 그게 기금이 모아질까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재 사업이 조금은 지금 불안정한 상태이고 네. 이제 새로운 대안들이 마련돼야 될 텐데 네, 네.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이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공공 주도로 한다는 전제가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이즈를 키워서 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할 것 같고요. 만약에 공공 주도라는 걸 갖다가 포기하고 민간이 주도를 한다라고 하면 뭐 어떤 방법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정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담당자와 담당자의 어떤 개인적인 그 상황이 아니라 어쩌면은 기관과 기관, 환경국과 경기도 주식회사의 문제라고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고 경기도가 나가야 되는 알리백 공유부지에 관련된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그러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고 네. 경기도 주식회사랑 또 환경국이랑 그 대안을 마련하는데 함께 그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